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6일 일요일입니다. 집에서 잘들 쉬시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은 베트남 진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에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간다든지 필리핀을 간다, 중국을 간다, 미국을 간다 이럴 때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인터넷을 키면은 이제 미국이다 하면은 미국의 인구는 얼마고, 수도는 어디고, 또 몇 개 주로 되어 있고, 역사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걸 알고 가는 것이죠. 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베트남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가십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됩니다.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보고 상식적인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지금은 혁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이미 혁명 과업을 완수한 나라입니다. 즉, 남부 베트남을 무력으로 통일을 시켰고, 또 미국과 중국을 무력으로 침략을 물리쳤고, 자신들 말에 의하면, 그리고 인근 원수적인 그런 나라, 원래 역사적으로 원수적으로 있던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침공해서 이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왔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베트남은 혁명 과업을 완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남은 길은 이 부를 축적해서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그 베트남과 영해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베트남 해군과 해병을 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 국력의 차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참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국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공산당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은 공산주의도 포기할 수 있다. 그만큼 자신있게 혁명 과업을 완수했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주 오랜 역사 동안 베트남은 공산혁명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머릿속에 잔재가 남아있고 생활 습관에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베트남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령 베트남 정부가 대놓고 외국 기업들 다 뺏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들 머릿속, 그 다음에 지역의 기관장들 머릿속에는 저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습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체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래도 이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가.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잘 잡습니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합니다. 한 번에 막 수천 명이 몰려가서 그 회사를 때려엎고 사장을 패서 내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야금야금 힘을 뺍니다. 야금야금 힘을 빼가지고 그 회사가 자본금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또 돈을 갖고 오게 만듭니다. 또 빼먹습니다. 야금야금.
결국은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업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언론 플레이, 베트남이 잘하는 이제 여론 주성을 했죠.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도 월급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뺏어버립니다. 그때는 또 뺏어도 다른 공장을 뺏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뺏기 위해서 표를 안 냅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 회사 이름 그대로 쓰고 로고도 그냥 쓰고 깃발도 그대로 놔둡니다. 이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치밀합니다. 가령 한국 사람들이 당장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금야금 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냥 일단 한국에서 쓰던 이제 복사기나 뭐 컴퓨터 이런 걸 다 가져갑니다. 복사기를 가져가야 되면 복사기가 좀 비쌉니다. 또 복사기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또 밥을 벌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는 포토카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복사기를 빼내느냐, 우선 복사기에 토너를 싼 걸로 다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걸리고 막. 뭐 수리를 당연히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 회사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 다 뜯어가지고 비싼 한국 부품은 싹 빼갖고 이제 싸구려 중국 부품으로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수시로 고장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가동을 시키면은 처음엔 잘 됩니다. 아무리 중국제도. 조금만 쓰면 이제 토너는 그대로 이제 나쁜 거죠.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니까 발로 차고 막 이럽니다. 금방 말리죠. 참으시라고. 물론 한국 사장을 위해서 참으시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그 부서지면 지가 못 가져가니까 말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베트남은 한국하고 기후가 틀리다. 습하다, 여기는. 그래서 금방 망가지니까 여기서 사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못 쓴다. 좀 봐라. 그러면 이제 버려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생으로 버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이제 새거로 바꿀 때 얼마를 쳐주냐 물어봐라. 물론 이제 지네가 다 처리하는 거니까 지네가 싸게 쳐가지고 가져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회사는 복사기 한 대 날라간 겁니다. 아무리 새거를 지금 사서 업무를 한다 그러지만 그만큼 이제 돈이 나간 거죠. 그렇게 야금 이제 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베트남 사람들의 근성을 알아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이런 근성을 알았다고 하면은 어떤 대비가 필요하냐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남의 걸 뺏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자본주의에서 남의 걸 뺏는 건 범죄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남의 거를 뺏었다. 이러면은 박수를 쳐줍니다. 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서 사람은. 어머, 저 오빠 끝내주는 사람이야. 저 오빠하고 살면 난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머릿속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상대해서 이제 그 베트남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회사가 강할 때는 숙입니다. 그럼 회사가 강하다는 건 몽둥이로 직원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맨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맨파워. 근데 그 맨파워가 거의 가족들이어야 됩니다. 가족.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베트남에 직원 뽑는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안 갑니다. 미국서 직원을 뽑는다. 일본서 뽑는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갑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똑똑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직원을 뽑으면 똑똑한 사람들은 안 갑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서 회사에 이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가령 그 베트남에서 제가 겪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뽑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안 가니까, 그래도 갈 사람, 야, 너 아무나 가, 너라도 가. 이래 누구냐면은 서비스 업종에 있던 사람들도 옵니다. 서비스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 제조업 업종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잡니다.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안 보입니다. 찾아보라고 하면 어디 저 밖에 자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남들 다 자는데 혼자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회사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혈연이 아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망하는 거죠. 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혈육이 아니면 뭐 자기 동창이라도 친구라도 자기를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진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영리합니다. 그런 걸 사전에 다 파악합니다. 사장이 출신이 어디냐.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특히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데 아주 민감합니다. 가령 이 철적선에 연대장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한국에. 요새는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연대장이 딱 부임하면은 아침에 딱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 부대마다 뭐 초병들이 총성 어쩌고 막 울려서 들립니다. 그럼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북한 방송에서 나옵니다. 존경하는 연대장 동무 오시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집은 주소 쫙 불러주고 가족상 쫙 불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귀를 팍 죽여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면 사장에 대한 파악을 벌써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 허가서를 쓴다거나 이런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정보를 다 제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가 당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가족상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관리 인력으로 온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다. 저 사람은 여자만 대주면 넘어온다 우리한테. 저 사람은 돈만 주면 넘어온다. 이런 걸 다 파악합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여자죠. 여자. 그렇다고 무슨 공산당에서 요조 숙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유흥업소에 있는 베트남은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 유흥업소에 있는 여자들은 어영부영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가령 섹스를 하러 갔다 업소에. 근데 이제 시간을 1시간이다. 근데 1시간 동안 얘네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입으로만 섹스를 해준다든지 손으로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해준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가령 입으로만 해준다 했을 때 1시간 내내 쉬질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한국 직원은 금세 넘어갑니다. 금세. 눈으로 봐도 압니다.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뼈만 남아도 아니라고 이제 우기죠. 여자가 녹여놓는 겁니다. 결국은 회사 정보 다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 정보까지 다 넘겨줘 가지고 이 얘기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얘기라 무슨 그러니까 통관 업무를 하지 않는 회사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나오는 컨테이너를 다른 운송회사를 시켜가지고 가로채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BL이 다른 운송회사 손으로 넘어가가지고 무지하게 이제 요금을 불러대는 거죠. 컨테이너 몇 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컨테이너에 100만원에 갔던 걸 300만원씩 부릅니다. 안 줘도 걔네들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 안 주면 그 비해를 지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런 정도로 악랄하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직원을 데리고 가면은 그 직원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베트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맨파워가 없는 분들은 사업 규모를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하질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마켓 구멍가게 같은 거라도 하는 게 낫지. 내가 능력 있고 기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 키웠다가는 다 넘어가는 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베트남에 가실 분들이나 지금 진출해서 힘들게 겪고 계신 분들은 빨리 베트남에 대한 특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산당에 대한 공부. 그래서 그들의 수법을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이제 망하고,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쪽이 확실하면은 야,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여기 버티고 있는 게 낫다, 이 회사 틀림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합니까? 직원들이 벌써 회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굴러갈 회사냐 아니냐. 이 사장이 기술은 좋지만 이거 뭐 관리를 못하는구나. 야, 관리하러 온 사람이 이거 사장하고 관계가 이거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니까 돈 몇 푼 주면 넘어오는구나. 요런 거를 다 파악합니다. 한국 사람 머리는 생각도 못하는 걸 다 이렇게 딱 짜고 있는 겁니다. 미리.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사관에다 신고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거기는 더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쪽 공산당은 아주 뭐 선수 중에 선수들이 또 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대사관이라고 해서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대우 자동차가 하노이에 있습니다. 대우 자동차가 하노이에 있을 때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굴러갑니다. 딱 그만큼만 얘들이 하는 겁니다. 딱 그만큼만. 얼마나 영리한지. 그러니까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겼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한국 사람들이 가서 어설프게 행동했다가는 그냥 매맞는 건데, 확실하게 베트남 공산당을 공부를 하고 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딱 파악을 했을 때 평가를 합니다. 이 회사는 굴러갈 회사. 그러면은 딱 붙어서 일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보너스라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점을 아시고 베트남에 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일반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